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강의에서는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장입니다. 우리 교재 3장 24쪽을 보면서 함께 듣습니다. 3장의 장 제목이 패싯 분류표이죠. 그래서 먼저 패싯이란 무엇인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24쪽과 함께 보겠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이 책의 원문이 영국에서 나온 책이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 용어를 언급할 때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옥스퍼드 사전을 언급하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것이죠. 자, 가장 일반적인 사전에서는 패싯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단면체의 한 단면. 주제는 여러 단면이나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복합 주제 차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재 20쪽과 21쪽 수업 시간에 같이 살펴봤었죠. 그리고 주제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둘 이상으로 구분된 주제 간의 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중심으로 이제 분류표의 구조가 생겨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교재에서 나왔던 아동 심리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동 심리학은 연구 분야, 학문 분야로는 심리학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심리학 중에서도 연구 대상은 아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동은 연구 대상, 심리학은 학문 분야. 우리가 이렇게 연구 대상, 학문 분야, 분류 기준이라고 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분류 기준, 주제가 갖는 하나의 단면, 이것을 바로 패싯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다면체의 한 단면은 그 일반 사전에서의 정의고요. 그리고 복합 주제, 우리 분류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주제가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으면 A라는 사람은 A라는 측면을 보고 B라는 측면은 또 B라는 다른 주제의 측면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연구 대상, 예를 들면요, 학문 분야 이렇게 구분해 줄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 분야에서 패싯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분류, 이 우리 학문 분야에서 부르는 패싯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2장에서 여러분들 목재의 마감 처리 기억나나요? 목재의 마감 처리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죠. 그것을 계층 구조로 표현할 수도 있었고 패싯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 패싯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패싯, 그것을 잡아주어야 하겠죠. 이 예시에서는 연구 대상, 학문 분야 같은 것이 되겠고요. 잠깐 교재를 앞으로 돌려서 2장을 본다면 우리 교재 22쪽에 예를 들면 마감 처리 과정, 착색제 유형, 목재 색상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목재 마감 처리를 분류하기 위한 패싯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24쪽을 계속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개념은 필요에 따라 조합되어 복합 주제를 형성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과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합 주제의 사례를 두 가지씩 찾았었죠. 여러분들이 찾은 복합 주제도 함께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설명을 듣습니다. 우리 교재 24쪽에는 맥주가 예시로 나왔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모양의 맥주가 있죠. 맛도 다양하겠죠. 자, 맥주라는 것은요. 맥주, 미음이 들어가고 에, 기역, 지읒, 우 라는 키워드로 찾는 것이 아니라 개념으로 찾는 것이죠. 우리가 분류는 개념으로 찾는 것이고 그 개념이 주제를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참고 문헌으로는 우리의 그 분류의 이해, 까만색 표지의 분류의 이해, 또는 개념과 범주적 사고, 노란색 표지의 개념과 범주적 사고를 더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류에 걸맞는 화살표를 선택하면 아래쪽이겠죠. 네. 맥주가 술인지 그냥 물인지 야채인지 전혀 구분하지 않고 그냥 미음, 에, 기역 이렇게 그 문자열만 맞춰서 똑같으면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맥주가 특정 대상을 가리키면서 그 대상을 개념화한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자, 분류의 대상입니다. 24쪽에 맥주가 예시로 나와 있죠? 여러분은 어떤 음료를 좋아하나요? 맥주를 좋아할 수도 있고 다른 홍차나 녹차를 좋아할 수도 있고 맥주 중에서도 더 구체적인 어떤 종류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 회사에서는 맥주를 판매하고 개발하고 관리하고 보존하겠죠. 자, 그럴 때 예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4쪽 보시면 맥주 회사는 다양한 크기 그리고 다양한 용기에 담아서 맥주를 판매하고 그 맥주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맥주라는 어떤 제품을 분류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관리를 할 때 아무렇게나 맥주를 쌓아놓거나 시스템에도 그냥 문자열만 의미 없이 나열해서 저장하는 것보다는 해당 맥주가 어떠한 유형인지 잘 분류를 해서 입력해 둘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1주차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잘 분류해서 저장해 놓으면 검색할 때, 꺼낼 때, 기억할 때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회사에서도 맥주를 예를 들면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용기는 어떤 용기에 담겨 있는지, 맥주의 종류는 어떤지 등등을 잘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겠죠. 이것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맥주의 양, 그러니까 제품의 양, 그리고 제품이 담긴 용기,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맥주의 제품의 종류 이렇게 예시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재 24페이지에는 조금 더 예시나 설명이 좀 더 나와 있죠. 이것을 각각 용량에 따른 분류, 용기의 유형에 따른 분류, 그리고 맥주의 종류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있고 각각의 분류 기준을 우리가 패시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5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개념을 분류하고 그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지의 마감 처리의 경우와 같이 맥주는 용량과 용기와 그 종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해당 개념을 항상 길게 22쪽 기억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수용성 착색제, 마호가니 색상 이런 식으로 길게 항상 텍스트로 관리하면 시스템에서 손쉽게 관리하거나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개념을 분류한 다음에 시스템에서 하는 일들은 그 각 개념에 분류 기호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25쪽입니다. 자, 분류표 내의 각 개념에는 기호를 부여하여 그 기호로 관리하는 것이 컴퓨터로 처리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기호를 붙여서 그 개념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그 패시별로 예시로 들어놓은 하위 그 분류 항목 구분지에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된 간단한 분류 기호가 우선 할당되어 있습니다. 분류 기호가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제 우리 25쪽에는 숫자로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숫자를 통해서 개념에 부가적인 의미를 더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5쪽에 용량 패시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뭐 330ml, 440ml 이 정도가 이런 예시 등등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 이제 분류에서는 그 용량이 빠진 부분이 없도록 조금 조정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이 예시 정도로만 된다면 이 회사에서 반드시 5종류의 그 용량을 가진 제품만 생산하거나 또는 뭐 330 이하 또는 뭐 330에서 440 이렇게 범위로 지정해 둬야만 이 회사에서 예를 들어 뭐 750ml짜리 맥주를 또 생산했을 때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예시니까 우선 용량 중에 비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두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30에는 1이 붙어 있고 440ml에는 2가 붙어 있는 방식으로 분류 기호가 할당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 숫자로 된 분류 기호가 간단하게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부가적인 의미를 더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용량 패시트에서 그 하위 구분지의 기호가 1이면 2인 것보다 왠지 용량이 작다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용량 패시트의 분류 기호가 1, 2, 3, 4, 5라고 붙어 있다면 아마 1이 가장 용량이 작은 구분지일 것이고 5가 가장 용량이 큰 구분지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우리의 사고 과정과 실제 분류 체계가 유사하게 닮아 있을 때 더 기억하기 쉽고 또 우리 머릿속에 저장하거나 시스템에 있는 것을 이해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자, 그 분류기호를 붙여서 의미를 추가하는 것에 첫 번째 제가 그 예시를 들었죠. 용량 패시트의 경우 1부터 5를 붙임으로써 분류 기호만 봐도 어떤 용량이 가장 적은지, 어떤 용량이 가장 큰지를 미리 알 수가 있고 이 분류 기호를 여러 번 본다면 330ml라고 일일이 길게 텍스트 자체로 표현하지 않아도 용량이 1이다 라는 것만으로도 우리 머릿속에 1이면은 가장 작은 330ml구나 라는 것이 이제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간단한 분류 기호를 부여함으로써 또 두 번째 그 부가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용량 패시트의 1은 물론 330ml지만 용기 패시트의 1은 캔이죠. 그리고 맥주 종류의 패시트는 여기서 1은 마일드였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1, 1, 1 이렇게 단지 1을 3번 반복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330ml의 캔에 든 마일드 종류라는 긴 개념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텍스트로 하면 긴 문장이 되겠지만 그 문장을 길게 해서는 어떤 체계적인 분류 항목을 뭐 조합한다거나 아니면은 일렬로 정렬한다거나 하기가 좀 더 용이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유사하게 뭐 4, 2, 3이다 그러면 1리터짜리 병에 든 라거 맥주가 되겠죠. 이렇게 분류 기호가 부여되면 기호를 통해 개념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 혹은 정렬 순서 같은 것을 추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보다 더 짧고 간결하게 개념을 조합할 수가 있게 됩니다.